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4강 주자들의 치열한 1대1 맞수 토론 방금 전까지 이어졌는데요. 또 하나의 변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중순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 대선행을 공식화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결정되기 전 출마할 경우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다음 주 중순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 여권 관계자는 한 대행의 출마 결심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해야 할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 측과 교감하고 있는 다른 인사도 출마 결심은 굳혔고 29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방미 일정 보고, 29일 국무회의 주재, 국민의힘 결선 진출자 발표 등이 변수로 꼽힙니다. 다음 주 초 사퇴도 검토했지만 국민의힘 결선 진출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 중반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하지만 5월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 확정 전에는 사퇴 가능성이 높아 남은 당 경선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대행 출마 요구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격을 지켜낼 역량 있는 후보와 경쟁하기 위한 열린 자세로 한덕수, 황교안 및 이준석까지도 껴안을 수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진영을 넘는 슈퍼 빅텐트가 절실하다며 힘싣기에 나섰습니다. 한 대행이 결단할 경우 보좌했던 참모들도 대선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아직 출마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에 보수 진영의 빅텐트 요구가 커지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응답하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했던 주자들도 속속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열어두는데 안철수 후보는 또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손인혜 기자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다소 비판적이었던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문을 연 겁니다.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덕수 빅텐트에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홍 후보의 태도가 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 캠프 관계자는 홍 후보가 어제 빅텐트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목한 것에 대해 내부 반발이 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오늘 SNS에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한 총리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뭐든 해야 합니다. 한 후보 측은 한덕수 대행 출마가 구체화되면서 선제적으로 보수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극적이었던 두 후보가 열린 자세로 선회하면서 국민의힘 4강 주자들 대부분 한 대행과 단일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대1 마스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묻는 OX 질문에 X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하셔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회를 찾아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내란 대행 사퇴하라며 고성을 쏟아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최규하 국무총리 이후 46년 만입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경안은 크게 세 가지로 산불 피해 복구 등 재해 재난에 3조 2천억 원, 미국 관세 조치에 영향을 받는 기업 지원과 AI 육성에 4조 4천억 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에 4조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한 대행은 연설 도중 방청석을 바라보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그러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 곳곳에서는 야당의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매국 협상 중단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한 대행의 연설이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의 최근 행보를 지적하며 소란도 벌어졌습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단상 앞까지 나와 우 의장에게 항의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맞서며 충돌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한 대행은 취재진의 출마 관련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고 답한 뒤 국회를 떠났습니다. 오후에는 인천시의 천원주택 현장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찾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전 끝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1대1 맞수 토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열했습니다. 첫 주자인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는데요. 계엄, 탄핵, 후보 전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시작부터 계엄과 탄핵으로 충돌합니다. 왜 대통령과 그렇게 아주 너무나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게 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저는 막았을 겁니다. 본격적인 맞수 토론에서는 분위기가 더 격해집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도저히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제일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 서로 간에 인간적인 연을 이어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버렸어요. 당대표까지 돼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제가 기용할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식의 충성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저는 그런 정말 절망을 느낍니다. 정말 큰 비약을 하시는데요. 전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나 제가 간 것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또 갔고 이재명 후보 이런 개발 비리나 이런 검사 사칭 마지막까지 사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들께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드려야 합니다. 같이 사과하실 생각,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인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께 사과가 필요하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자,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맞수 토론의 주인공 안철수,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서로를 높이 평가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은 됐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두 후보는 충돌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지율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더니 수도권이나 청년층이나 2030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은 바닥이 아니고 상당히 아마 안후무림보다 좀 높은 거로 좀 알고 있는데요. 맞수 토론이 시작되자 대통령 탄핵을 놓고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국민 앞에서 먼저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 탄핵의 강을 넘고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해요. 보수의 진짜 책임은 국민 앞에서 반성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제가 탄핵한 적이 없습니다. 탄핵에 아마 같이 가표를 찍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장소에 또 탄핵 소추안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중진 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까지 지낸 안 후보의 이력을 상기시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 인수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 소신에 따르면 그 헌법에 있는 그 조문 그 자체를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버림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날뛰고 지금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네. 다음 대통령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대선 주자라면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어야겠죠. 개헌과 경제. 오늘 맞수 토론에서 후보들은 어떤 이 비전을 내놨을까요? 이세진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한 한동훈 후보를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원하겠느냐. 임기를 5년인 줄 알고 보통 뽑는데 3년밖에 안 하겠다. 이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희생과 헌신으로 임기를 3년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보수층에서도 70%가 넘는다는 말씀.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자는 한 후보 주장에 대해 김 후보는 다수당 의회 독재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커서 계엄이 일어났느냐. 국회 독재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지. 지금 대통령이 뭐 독재한 거라는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상하 양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처럼 이런 폭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관 추천 방안 개편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3분의 2의 의결로 선출해야지. 그냥 과반으로 하니까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립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AI 경쟁력을 키울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3강 도입에 가장 중요한 것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과학기술 쪽에 그 연구개발비 10% 삭감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제도로 극복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계 3강의 나라에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유권자 그리고 상대 캠프가 후보들에게 미리 던진 질문에 답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OX 퀴즈도 있었고요. 송곳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란 보수층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공감을 드러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정치 무관심층이 이 민주당이 얼마나 국회에서 포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본 적도 없고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 이런 것들은 저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짓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비상계엄 이후 김어준 씨가 제기한 한동훈 사살설을 믿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런 보도들 나온 것 정도 외에 제가 직접적으로 뭘 확인한 것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어준 씨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 김어준 씨 말을 믿지 않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빨간 모자를 쓸지 묻자 의견이 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자 한 번 쓰라는 거 그것도 안 쓰고 어떻게 대통령 합니까? 한미동맹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뭐 씌워주면 감옥하고 쓴다? 이건 아니죠. 저는 트럼프든 누구든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이어지는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맞수 토론도 채널A에서 생중계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국민의힘 4강 경선 주자 만나는 시간. 오늘은 홍준표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오늘 지목을 안 받으셔서 나오진 못하셨어요. 예. 저는 세 사람 다 저 지목 안 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하고 옆에 앉아서 합의해가지고 서로 지목하자. 토론회 오늘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다 못 봤어요. 드문드문 봤어요.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후보들 쫙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는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그 당원과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내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결승 갈 걸로 당연히 자신하시겠죠? 4강에 돌입하니까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 훌륭하니까 경선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 대통령 경선 때도 민심에서는 1등 했는데
당심이 문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지금 민심은 1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또 당심이 또 문제죠. 누가 상대로 올라오면 좋겠습니까? 올라오신다면 결승에? 누구라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방금 전에 글을 올리셨는데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원샷 경선을 해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보수가 분열되죠. 예. 그래서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한덕수 후보가 나오면 원샷 경선을 또 해야 되겠죠. 좀 원칙에는 어긋나죠. 예. 남들은 예선부터 거쳐서 왔는데 시드 받아서 바로 결성으로 또 하자고 하니까. 예. 그렇지만은 당원과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예. 저도 원샷 경선을 수용을 해서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정권을 창출할 기회가 생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사실 한덕수 대행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셨어요. 사실 그동안. 그래서 좀 애매모호하게 느껴졌는데 오늘 딱 못을 박으신 거예요? 어제 예. 저녁에 예. 곰곰 생각해 보니까 당원과 국민들이 이 대선을 굉장히 이기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나라를 통치하면 되겠냐. 그래서 어제 저녁에 원샷 경선을 하겠다. 원샷 경선이라는 건 이제 홍준표 의원님이 최종 후보 되시면 한덕수 대행 나오면 두 사람이 딱 경선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준석 후보와도 단일화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도 이제 마지막 투표하기 전까지는 단일화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1대1 구도를 만든 게 옳겠죠. 이준석 후보도 그걸 원할 겁니다. 혹시 이야기는 안 나눠보셨습니까? 두 분이 좀 친한 사이니까. 이야기 나눠봤죠.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 뭐 좀 지금 알려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니 제가- 왜냐면 이준석 후보는 계속 부정적이에요, 단일화에. 지금 출마를 하셨으니까 지금 단일화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이준석 후보와도 단일화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 되면 총리로 후보님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실업자 면하고 좋겠네요. 예. 실업자 면하고 좋겠다고. 실제로 제안이 있으면 수락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예. 되겠어요? 예. 하여튼 혹시 후보님이 대통령 되면 좀 기용하고 싶은 후보들은 있으십니까? 우리 당에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예. 좋은 자원이 많고 출마 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예. 내일 한동훈 후보와 이제 토론하시는데 네. 아까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설렁설렁 하려고 했죠. 예. 근데 오늘 김문수 선배가 당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내일은 좀 야무지게 토론을 그럼 하려고. 어떤 얘기를 좀 하실지? 예. 할 얘기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한동훈 후보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어쨌건요. 본선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실 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예. 민주당 후보가 될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 어느 후보가 나와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민주당은 원탑 후보고 예. 우리는 전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비건이 탄생하면 예. 1대1 구도로 가면 판이 달라지겠죠. 그거는 여론조사 수치, 직업 수치로는 예컨대 예. 저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붙이는데 김문수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를 지지하겠습니까? 경선 때는 그렇습니다. 예. 저하고 또 안철수 후보가 하는데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분 저한테 표 안 옵니다. 예. 그게 이제 한 사람이 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지나야지 변화가 생깁니다. 예. 그때 가면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어쨌든 아직 경선이 남았으니까 다른 세 후보에 비해 홍준표 후보는 뭐가 더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어느 부분에서? 우선 깨끗하게 살았죠. 네. 두 번째 경륜이 있죠. 제가 예. 선출직만 8선을 했습니다. 예. 나라에 많이 혜택 받았죠. 예. 그리고 이 참 혼란된 전국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정리할 기회가 생기지. 예. 그렇지 않은 사람 다시 올려본들 이 혼란된 나라 수습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국민의힘 주자들이 지지율이 잘 안 오른다고 보십니까? 별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지금 경선 중인데도.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죠. 예. 탄핵 직후니까. 예. 그러나 대선에 들어가면 선거 구도가 좀 바뀔 겁니다. 예. 그래서 홍준표의 나라냐 이재명의 나라냐 예. 양 나라를 비교해보고 아마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 투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지금 시간이 이제 없어서. 지금 나라도 혼란스럽고 예. 국제관계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 경륜도 있고 예. 또 나라 전체를 많이 돌보고 야당하고 대화도 해서 참 나라를 부드럽게 네. 순조롭게 끌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집권 플랜 시행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거부당했던 법안을 대선 전에 미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놓으라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시작되면 곧바로 민주당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각 상임위에 내린 공지문입니다. 40일 이후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거부권 행사 법안, 민생 법안 등 심의를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그동안 막힌 법안들을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는 이르면 28일 지역화폐 법안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대표 정책으로 통과됐지만 지난해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지역화폐는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 가장 복합적 효과가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도 다시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들은 집권 시 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됐다는 효능감을 지지층에게 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법안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집권 대비 예산 플랜도 짜기 시작했는데요. 새 정부 출범 5개월 뒤 열리는 에이펙 회의 예산 증액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을 경우 2차 추경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에이펙 대비 추가 경정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94억 원 늘렸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경주박물관 야외 경관 개선, 경주 시내 숙소시설, 개보수 등에 배정됩니다. 에이펙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에이펙 의장국 운영사업 1개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94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이펙 만찬장 조성 사업의 만전을 기하도록.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잘못하다간 정권 출범하자마자 잼버리 꼴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 심의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내용이 금액도 적고 일부 내용이 부실한 것이 사실이지만 되도록 정부 원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을 때를 대비해 추경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2차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 캠프 인사는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전남과 전북에 의대를 하나씩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호남권에 국립의대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습니다. 공공의대에 이어 국립의대 신설 공약도 들고 나온 겁니다. 광주에는 AI 컴퓨팅 센터 확충을, 국민연금 본부가 있는 전주엔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 새만금을 찾아 태양광 발전도 언급했습니다. 태양광 관련 산업에 무슨 비리가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관련 업체들은 온 동네 다 수치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피곤해 못 살겠지. 오후에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현장인 이곳 전해빌딩을 찾아 광주 민심구회를 이어갔습니다. 이 내란 극복 과정을 제가 빛의 혁명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광주 때문입니다. 광주가 빛고울이잖아요. 김경수 후보는 호남의 사위라는 점을 내세우며 목포, 순천 등 전남을 찾았습니다. 1박 2일 호남 일정을 진행 중인 김동연 후보는 광주에서 일자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이틀 만에 다시 심리가 열렸는데요. 이 후보의 유무죄를 두고 본격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전해지면서 대선 전 결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출근합니다.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장 자격으로 전원합의체 2차 심리를 열었습니다. 그제 1차 심리를 연 지 이틀 만입니다. 오늘 2차 심리에서 12명의 대법관들은 유무죄 의견을 본격 교환한 걸로 전해집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경위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이 후보 발언을 주관적인 의견이나 인식 표현으로 볼지 허위 사실로 볼지를 놓고 의견이 오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 날짜를 잡기 전 통상 합의기일을 한두 차례만 여는 걸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에 결론이 정해질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당시에도 한 차례만 전원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는다면 5월 선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례적일 만큼 빠른 재판 속도에 다음 달 10일 대선 후보 등록 시작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속도를 내자 민주당은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파기 자판은 불가능하다며 대법원을 향해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 전 이재명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결론을 낼 조짐이 보이자 파기 자판은 안 된다고 견제했습니다. 2심 무죄를 뒤집더라도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이 아닌 대법원이 직접 양형을 확정하는 파기 자판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 이것은 아마 통계상 0.0 몇 %라고 할 정도로 극히 관행이 없는 일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파기 자판 가능성은 거의 없다가 아니고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나섰습니다.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세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 행위로 하는 것을 바로 사법의 정치화라고 하죠. 친명계 의원들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후보의 무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판례에 따른 그런 결정이었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명확하게 무죄가 나올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선 무효형 파기 자판이 아닌 이상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우리 경제부총리와 산자부 장관이 한미 간 첫 고위급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갔죠. 잠시 뒤 협의가 시작됩니다. 우리로선 안보를 무역과 묶지 않고 25%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관세를 해결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분위기 어떤지 워싱턴 DC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주현 특파원, 협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한미 통상협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겁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6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1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부터 제 뒤로 보이는 미국 재무부에서 협상이 시작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 각각 2명씩 총 4명이 나와 1시간 정도 협상을 합니다. 우리 측은 25% 상호 관세의 완전 철폐와 대미 교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가 된 거를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자동차 관세율에 대해 당장은 아니지만 높아질 수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변수입니다. 또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같은 안보 이슈는 경제 무역과 별개라는 입장인데 원스톱 쇼핑을 강조하는 미국이 방위비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offering security guarantees and open markets, then our allies must step up with stronger commitments to shared defense. 지난주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가 깜짝 등장할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협상이 열리는 시간에 트럼프는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이 예정돼 있어 실제 등장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선 트럼프 대통령이 145%에 달하는 관세율을 앞으로 2-3주 안에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매일 협상 중이라고도 했는데 중국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145%의 대중국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수치가 너무 높다며 처음으로 인하 가능성을 말하더니 현지 시각 어제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습니다. Over the next 2-3 weeks, we'll be setting the number, and we're going to pick, could be for China too. 이와 관련한 미중 협상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매일 하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부과한 대중관세율 145%가 절반 이상 낮아진 50에서 65%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도 미중 간의 빅딜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There is an opportunity for a big deal here. If China is serious on less dependence on export-led manufacturing growth and a rebalancing toward a domestic economy. 트럼프의 관세 폭격이 미국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중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자 잇따라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조사된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1, 2기를 통틀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늘 미중 간 어떤 협상도 한 적이 없다며 매일 협상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국내 정치 불안 속 트럼프발 관세 전쟁까지 덮치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내수와 수출이 모두 주저앉았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최근 갈수록 손님이 줄자 상인들은 한숨입니다. 저녁 시간에 다 팔아야 되는데 다 남아있잖아 지금. 그래서 힘들어. 올리지도 못하고. 인건비를 줄여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돈 나갈 돈으로 내가 손수 뛰면서 움직이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지. 체감 그대로였습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경제는 직전 분기보다 마이너스 0.2% 역성장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를 딛고 오르나 싶더니 3분기 만에 다시 고꾸라진 겁니다. 4개 분기 연속 0%대 초반 저성장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분기 기준으로도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민간 소비는 물론 건설과 설비 투자까지 연이은 악재에 내수가 위축된 겁니다. 미국발 관세 공포에 4월 중순까지 대미 수출도 14.3% 급감하며 2분기 출발과 동시에 수출마저 삐걱대고 있습니다. 12조 원 추경만으론 추락하는 경기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재정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2차 추경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29일 올해 성장률 수정치를 공개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려는 조문객들로 성 베드로 대성당이 붐비고 있습니다. 4시간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바티칸은 조문 마감 시간인 자정을 넘겨서도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 앞. 조문객들이 만든 줄이 끝이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보기 위해 뜨거운 햇볕도 참아가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 들어간 대성당.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바로 누워있는 교황의 모습을 보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Mi sembrava che stava a perdere una persona più vicina a me, così, ma è un momento di stare in preghiera. 현지 시각 어제부터 일반인 조문이 시작된 가운데 조문 첫날에만 1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붐빌 때는 4시간도 넘게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For this moment, I arrived on Monday for 1 week, and now I had the chance to go there and see the Pope. 저녁을 지나 밤까지도 조문 행렬이 이어지자 교황청은 예정된 마감 시간인 자정을 넘겨서도 대성당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조문 이틀째인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교황청은 조문 마감 시간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이틀 뒤인 현지 시각 26일 거행될 교황의 장례식에 약 2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축구장 4,800개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시뻘건 불길뿐입니다. 불기둥은 나무 높이만큼 치솟았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뉴저지주 오션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축구장 4,800여 개 넓이를 태웠습니다. 화재로 약 2만 5천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폐쇄됐습니다.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주민 약 5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Scared and I hope that I have a home to return back to, because everything is we left everything, well, mostly everything behind. 비상사태를 선포한 뉴저지 당국은 이번 산불이 최근 20년간 가장 큰 산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대한 먼지 폭풍이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현지 시각 그제 멕시코 북부 도시 치와와에서 발생한 먼지 폭풍입니다. 강력한 뇌우에서 발생한 돌풍이 일으킨 현상으로 분석되는데 멕시코 당국은 시야 확보 등 문제로 한때 고속도로 일부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밑에 깔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차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오후 5시 45분쯤 중국 저장성의 한 초등학교 앞으로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사고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 사망자 등 인명피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선 26년 된 다리가 화재로 붕괴됐습니다. 이른 아침에 벌어진 사고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리 한가운데가 연기를 내뿜고 굉음을 내며 무너집니다. 내려앉은 다리 상판이 물속으로 떨어지면서 물보라와 먼지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상판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버렸고 다리 난간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7시쯤 중국 베이징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순이구에서 차오바이허 대교가 무너진 겁니다. 베이징시는 길이 640m, 왕복 6차선 도로가 지나는 다리 교각에 불이나 파손되면서 일부가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른 아침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난데없는 다리 붕괴에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反正是就是说，就对这个安全这方面就是挺可怕的，就这么着。 다리 구조물은 현재 강물에 곤두박질 친 상태 그대로입니다.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주변 통행이 차단되면서 인근 주민 약 180만 명이 도심을 오갈 때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무너진 다리는 1999년 완공돼 베이징 도심과 북부 외곽을 연결해왔습니다. 과거에도 다리 균열이 발견돼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는 만큼 현지에선 붕괴의 원인이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쳤는데요.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검은색 승용차. 갑자기 속도를 높여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편 건물로 돌진합니다. 차단기를 뚫고 지나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은 이곳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반대편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30대 남성은 숨졌고 동승자 여성은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폭발음처럼 꽝 하는 그런 소리로 듣고 뛰쳐나와서 보니까 의식 없고 에어백 터지고 옆에 동승자는 뭐 꺼내달라고 소리치고 그랬.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투약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급발진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하나은행에서 74억 원대 부당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공시 기준 이달 들어 두 번째인데요. 최근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 통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하나은행에서 74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영업점 직원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신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이 과정에서 관련 인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을 빌려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은행 측은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이 금융사고를 공시한 건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 35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회장이 연루된 730억 원의 부당대출이, IBK 기업은행에서는 배임 관련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견되는 등 금융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의 자금과 집행, 결제를 이중 삼정으로 분리해야 되겠고 도덕성과 신뢰에 대한 그런 직원에 대한 교육이 또 가장 필요하다. 하나은행 측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 검사를 강화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화창한 봄이 오면서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인데요. 터무니없는 가격 때문에 바가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죠. 실태가 어떤지 현장 카메라 김민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노란 튤립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지난해 500만 명 넘게 다녀간 튤립 축제 현장입니다. 바로 옆엔 떡볶이와 소시지 등
간식거리를 파는 노점상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바가지 요금 논란 이후 달라진 게 있을지 소시지를 주문해봤습니다. 조금 비싸네. 드셔보시고 얘기하세요. 맛있어요. 아저씨 다 6,000원 가져요. 두부 과자 한 봉지는 10,000원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두부 과자와 비교하면 30% 정도 비쌉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뭐 여기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어쨌든 가격이 좀 저렴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유채꽃이 활짝 핀 또 다른 축제 현장. 도로 입구부터 노점상이 빼곡하게 들어찼고 호객 행위도 끊이지 않습니다. 돼지고기와 순대를 사봤습니다. 통삼겹 쪽갈비와 순대 야채 볶음의 가격은 총 65,000원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가격 대비 양이 적습니다. 맛도 기대 이하라는 게 관광객들의 반응입니다. 잔치국수가 맛이 별로예요. 옛날 맛도 안 나고 진짜 맛이 없어요. 맛은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니죠. 살짝 부족해서 여자친구 걸 좀 뺏어 먹을 정도? 전국적으로 축제 현장에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자 주최 측에서 노점상보다 싼 가격에 음식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음식의 양도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예 축제 준비 단계에서 바가지 요금을 차단한 곳도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부르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배제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좀 낮은 가격을 부르는 업체들 이제 엄선해서 이제 좀 들어오게끔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보통 이제 묵도 보면 접시만 커다랗게 해가지고 15,000원 하거든요. 근데 이제 7,000원이어서 맛있어요. 양도 많이 주시고 맛도 괜찮고. 매년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관람객들의 발길을 되돌리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민환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월 6만 원이면 전국 버스와 지하철 같은 교통을 다 합쳐 쓸 수 있는 K1 패스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지자체별로 흩어진 교통카드를 하나로 합치는 건데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가 각자 내놓은 교통카드는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없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의정부나 부천을 가는 데 있어서 역사에서 또 추가 유임을 요구를 하시길래 지불하는 그런 불편한 정도요? 국민의힘이 지역별로 난립한 교통카드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흩어진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는 K1 패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월 6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1020 세대는 월 5만 원으로 할인해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월 6만 2천 원인 서울 기후동행 카드보다 저렴한데 전국 어디든 오갈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교통시설 특별회계 잔액을 활용하되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해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다른 교통 시스템을 정부가 조율하고 정산 시스템도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취업시키고 급여를 준 걸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던 건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먼저 이세아 기자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스타젯의 상무로 채용돼 1년 7개월간 받은 급여 등 2억 1,800만 원을 뇌물로 받습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도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그 대가로 타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고 이스타항공이 2018년 3월 평양 방북예술단 전세기도 띄울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은 문 전 대통령이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서면 질의에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선 40일 전 나온 검찰의 기소 결정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래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위에게 지급된 돈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와 딸 다혜 씨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 모두 뇌물 수수 과정에 능동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김지윤 기자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가 뇌물 수수에 능동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모 씨는 타이 이스타제 상무로 채용돼 2년 가까이 매달 800만 원을 받았는데 급여액이 대표 이사보다 2배 이상이라 정상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업무는 이메일 수발신 같은 단순 보조 업무였고 수개월간 재택근무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고도 월급은 계속 받아갔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타이 이스타젯이 지급한 월 350만 원 수준의 현지 주거비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혜 씨가 남편 채용 전에 태국 현지를 답사해 원하는 조건을 갖춘 맨션을 직접 결정하자 이 맨션 임대료가 남편 서 씨의 채용 조건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사 현지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해 이상직 전 의원에게 들은 게 없느냐며 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걸 감안해 검찰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위 서 씨는 태국 회사에 취업할 자격이 충분했다며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11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수사는 검사가 뭡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마스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의사였던 또 검사였던 두 후보,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토론해 보니까 이 과거 이력이 공격 소재가 또 되더군요. 네, 사람 고치고 또 컴퓨터까지 고친 안 후보는요. 의사 경력이 뜬금없는 데서 언급됐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요. 뻐꾸기가 된다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원래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가락을 자르면 제가 잘 아는 의사들 친구들이 많으니까 봉합수술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은 내 지인에게 받으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정 의원이 안 후보가 대통령 되겠냐고 조롱하니까 맞받은 거죠.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의 검사 이력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기업인 잡아넣는 데서 아주 귀신이에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감옥에 가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로서 승승장구하는 저는 봉천동의 서민주택에 한 후보께서는 다우팰리스라든지 조선 제1검이라고 하는데 12가지 제목 이재명 후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법무부 장관이었지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는 아니라는 것을. 한 후보, 이젠 검사 이력 강조하지도 않죠. 이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는 건데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박선영 진실화의 위원장이 보이는데 버티기예요? 네, 뭐가요? 박 위원장이 지난번에 떠올려 보시면 국회 왔다가 바로 퇴장당했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임명한 인사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야당이 반발해서요. 오늘 또 국회 나온 박 위원장,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윤석열 정권 불행하다 인사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저를 강제 퇴장시키셨지만 그 권한 위원장님께는 없습니다. 자, 국회 경위 퇴장시켜주세요. 권한이 없으십니다. 안 나가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왜 나가라고 한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 북한 개입설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건데요. 이 박 위원장이 이렇게 답한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변할. 자, 진화 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종료된 문제입니다. 진실 여부를 제가 모른다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싸우다가 정회됐는데요. 의원들 퇴장하고 빈 회의장에도 꿋꿋이 남아있던 박 위원장. 계속된 퇴장 요구에 버티기 작전 끝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인데 뭘 우겼습니까? 네, 전광훈 목사가 오늘 국회와 헌재를 없애겠다면서 대선 출사표 던졌죠. 이 회견장에서부터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며 아수라장됐습니다. 메이저 언론들이 먼저 한번 질문을 해봐요. 메이저는 없어요? 메이저는 아니잖아. 나가. 내가 나가면 나가.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 반말하지 마십시오. 반말이요? 아니 뭐 메이저 언론 질문 받겠다고 했더니 나가라고 한 거예요. 네, 언론사들의 반발, 빗발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무엇보다 전광훈 목사, 사실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판결을 확정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됐거든요. 하지만 전 목사 측, 이 선관위의 유권 회석을 다시 받아볼 거라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전 목사의 이름 등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출마한다면 제 표를 갉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전광훈 목사님 잘 모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다 이렇게 칭찬해 주죠. 전광훈 목사가 무슨 사회주의를 하는 그런 목사입니까? 네, 전광훈 목사 주인공은 나라고 외쳤지만 이 선거의 주인은 국민이죠.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제 열린 두산과 키움의 경기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졌습니다. 투수 제구가 흔들리면서 몸에 맞는 공만 5개가 나왔는데요. 이게 프로야구 맞나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두산 선발 김윤성의 시속 148km 빠른 공이 키움 푸이그의 얼굴로 뿌려집니다. 깜짝 놀라며 피한 푸이그는 바로 배트를 쥐고 마운드로 향합니다. 두 팀 선수들도 모두 뛰쳐나오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결국 양팀 더그아웃에서 모두가 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서 2회 때 이미 푸이그는 몸에 맞는 볼이 있었고 다음 타자 임지열도 몸 쪽으로 날아온 공에 경고하며 포볼로 걸어나갔기 때문입니다. 두산의 박준영도 키움 선발 김윤하 공에 맞아 출루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의도한 기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쑥날쑥 투수 제구가 안 되는 것으로 이건 바뀐 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팀 구분 없이 몸에 맞는 볼이 3번 더 나왔습니다. 9위와 10위 팀 대결답게 이날 경기에선 사사구만 무려 13개가 나왔고 포수 뒤로 빠지는 폭투도 2개나 있었습니다. 어이없는 실책도 쏟아졌습니다. 프로야구는 역대 최단기간 200만 관중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지만 이면에 가려진 수준 낮은 경기력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은 포근했지만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 낮아 쌀쌀하겠고요. 이후에는 선선한 평년 수준으로 유지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다만 바다 건너 황사가 북서 기류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합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차차 건조해집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춘천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20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일요일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